시중에 있는 뭐 현존하는 모든 도박은 다 해본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경기도 살고 있고 도박 안 한 지는 한 2년 가까이 돼가고 있고 슬라에 자녀 하나 두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. 도박장을 운영했었어요, 제가 어렸을 때. 바다 이야기나 뭐 이런 오락실 같은 거를 했었고, 그러면서 그 도박자들의 심리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찍 파악해서 그거로 돈을 버는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엔 저는 이제 바다 이야기 오락실을 했었거든요. 그 바다 이야기 오락실은 진짜 업주가 리모컨이 있어요. 그럼 이제 고객을 얼마 잃게 할지 내가 정할 수 있거든요. 그럼 내가 앞에서 웃으면서 이 사람이 잃는 금액을 정해주는데,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은 잃을 거를 알면서 와요. 그럼 내가 오늘은 20만 원어치만 잃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밥 먹고 아줌마들이랑 얘기하고 가고 싶다. 요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. 20만 원을 뭐 얼마를 따고 싶은 게 아니에요. 도박 중독자의 심리가 그렇거든요. 도박으로 돈을 버는 게 이제 더 문제였던 거죠. 말도 안 되는 돈을 쉽게 버니까. 제 삶의 세팅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. 막 외제차에 말도 안 되는 거 막 입고 다니고. 외제차 타면 또 내가 밥도 사야 돼요. 그러니까 그 타봐야 의미가 없거든요. 밥 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은 거 입으면 그 좋은 거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. 그 소비를 맞추려면 도박을 할 수밖에 없게 내 삶이 세팅이 돼 있고, 그러니까 알면서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가면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20만 원만 잃고 싶었던 아저씨처럼 저도 잃을 거를 알면서 막 하고 가는 거예요. 어쩔 수 없으니까. 돈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뭘 해도 기쁘지도 않고 계속 더한 자극은 찾는데 더한 자극이 이제 없으니까 그 이제 바카라가 거의 끝이라고 보고 바카라 하러 가는 거예요. 마카오에서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따고 계좌로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을 따고 환전을 받아서 엄마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돈 주머니를 엄마한테 줬던 그 순간, 그때는 좋았다고 생각했어요. 엄마가 얼마나 행복할까. 와, 내가 지금 막 그 억 단위의 돈들을 막 이렇게 해서 막 손으로 바꿔서 달러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엄마가 저 가면 내가 비행기 타고 가서 얼마나 웃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, 저희 어머니 그 은행에서 거기 집까지 5분 되는 거리를 2시간 동안 은행에서 못 나왔어요. 무서워서. 택시 타고 왔어요.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아는 사람 불러다가 택시를 잡아달라고 해서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머니가 받았을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통이, 그 5만 원도 안 썼어요. 우리 엄마 그 돈 그대로 제가 가져가서 그대로 잃었는데, 그런 기억을 어머니께 남겨드린 게 뭐 엄청 잘못된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는 형이랑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점심에 저한테 뭐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제가 그때 제육볶음 먹었거든요. 정확히 기억나요. 근데 순댓국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쉽게 말하면. 내가 나 제육볶음 먹었는데 왜 순댓국 먹었다고 하지? 한 멍해가지고, 제가 진짜 멍해가지고 그 형이랑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중독이 된 것 같더라고요. 그 형이 내가 순댓국 먹는다고 했던 그 말을 믿는 그 순간을 내가 희열을 느끼고 있는 거죠. 난 제육볶음 먹었는데 내가 순댓국 먹었다고 말하는 걸 믿네. 그러니까 인생이 다 거짓말인 거죠. 전부 다. 자꾸 거짓말할 때 생각이 나요.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거짓말이,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. 내가 거짓말을 계속 그리고 머릿속 끝에는 야, 이거 언제 뭐 이렇게 또 도박을 해가지고, 저 같은 경우는 조작픽도 하다 보면 막 한 판에 막 큰 돈을 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. 확실하다 생각이 들면. 그 관계가 거의 다 거짓말인 거죠. 나 잘 나간다. 나중에 내가 뭐 좀, 뭐 1,000만 빌려달라 그러면 막 이자 한 200 줄 테니까 1,000만 원 좀 바로 쏴줘. 이 관계가 되려면 계속 이 사이클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. 인생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거짓말을 근데 도박을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오늘 여기 온 것도 제 스스로, 아니 도박해서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얘기하거든요. 뭐 하고 살았는지, 아니면 뭐 제가 뭐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잃었을 테니까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지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말을 못 해요. 창피해서. 도박해서 돈 잃었어요를 말을 못 한다고요. 근데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왔어요. 이제 하려고. 거짓말 하기 싫으니까. 당당하게 뭐 이런 건 이런 거고, 이래서 이것도 내 자신이 한 건데. 사람은 진짜로 이거 사람 아니면 못 바꾸거든요. 제가 도박을 오래 하고 뭐 주변에 그런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아마 제 옛날 번호로 전화가 와요. 야, 요새 뭐 있는데 뭐 하자. 요새 뭐 조기는 거 나왔어. 뭐 파워볼 조작이 나왔어. 뭐 이런 것처럼.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근데 단절시키려면요,
그 빈 공간에는 뭔가 다른 게 들어가야 돼요. 절대로 그 빈 공간을 나 혼자 채울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모임을 찾을 수 있는,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같이 안 놀아주죠, 처음엔 당연히. 뭐 배드민턴 모임을 나가도 배드민턴 같은 거 정말 잘 치는 사람이랑 못 치는 사람이 뭐 너무 나눠지기 때문에 안 놀아주거든요, 잘 치는 사람이. 근데 내가 못 치면 내가 어떻게든 가서 음료수라도 하나 사든지 웃으면서 얘기하든지 고맙다고 하든지 인사하면 사람이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열거든요. 배드민턴으로 예를 들면 이래요.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. 저 책 진짜로 세 쪽도 못 읽었는데 가다 보면 그 사람들도 잘 읽는 사람, 속독이 되는 사람들도 놀아주고 좋은 얘기해주고 하보면 별게 없어요.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모임을 다니는 걸 뭐 정말 추천드리고, 두 번째는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단도 모임을 가는 게 가장 좋아요. 내가 내 눈앞에서 보여야 돼요. 이걸 지금 끊고 있는 사람들이,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? 지금 도박을 생각 안 할 수 있다고? 이런 생각이 드는데, 한 20명쯤 모여있는 모임을 가다 보면 막 도박을 끊으려고 선서를 하고, 처음에는 진짜 막 속된 말로 미친 사람 같죠. 이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? 막 이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, 그리고 그 도박 모임에 있는 그 말들이 대부분 약간, 저는 잘 모르지만 약간 성경 말씀 비슷하게 되게 좋은 말씀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좋은 말을 계속 듣고 그런 거 삶에 자꾸 적용시키려고 하고, 그렇게 똑바르게 약간 일에도 적용시키려고 하고 좋은 생각하려고 하고, 처음에는 기존에 살았던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빠지고 사람들이 사기꾼으로도 많이 보고 좋지 않거든요.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어주는 타이밍이 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면 귀인도 만나고 좋은 사람들도 생기고 좀 도와주는 사람도 생기고 삶이 좀 변하지 않나. 아직 저도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. 똑같은 걸 먹어도 뭔가 보여져서 이게 행복이, 뭘 해서 행복하다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, 비싼 걸 먹어야 꼭 행복한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쓰고, 올바르게 벌면 그렇게 못 써요. 해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. 올바르게 돈을 벌면 너무 힘들게 벌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못 사더라고요. 근데 도박을 해서 벌면 외제차를 사게 되고, 외제차를 사면 비싼 시계를 차야 되고, 이 모든 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져야 되니까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. 그게 그 도박을 해서 그게 된다면.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올바른 소비 패턴을 머릿속에 정립시킬 수 있도록 항상 이제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난 이거에 대한 병자구나. 내가 이거를 어디서 무너지면 또 이걸 어디서 채우려고 하겠지. 그 옛날에는 항상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 밥 샀는데, 밥을 어떻게 사냐면 친구들 잠깐 여기다 놓고 나가서 게임하고 와요. 그럼 이 돈으로만 사요. 그럼 이제 뭐 바카라 하면 마틴 같은 것도 있거든요. 이게 뭐 2배로 거는 거죠. 뭐 깨서. 뭐 이제 어느 순간에는 2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밥 살라고 하는데 몇 천만 원 걸고 있어요. 그런 상황을, 그 세팅을 내가 만드는 거죠. 근데 친구랑 온전하게 그냥 2만 원짜리 어디 백반집에서 소주 한 잔 먹고 그냥 기쁘게 놀면, 내가 밥 사도 되고 네가 사도 되고, 아니 반반씩 나눠서 내도 되는데, 그게 아니라 내가 돈도 없으면서 어디 오마카세 가고 어디로 오라고 하고, 그럼 이제 사람이 아깝거든요, 그 돈이. 그럼 이제 그 오마카세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되죠. 그 올바르게 돈을 벌어서.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이거 너무 뻔해가지고 아마 이 부분을 그 사람들이 스킵할 것 같은데, 빚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내가 얼마가 빚이 있고 얼마 잃었는지를, 제 GA 모임에 있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줘가지고, 제가 그때 속으로, 왜냐면 내가 이 사람들이 스킵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게 제가 속으로 욕했어요. 당신이니까 그렇지. 당신 지금 차도 있고 뭐 먹고 살만 하잖아.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, 그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죠. 빚을 생각하면 절대 안 할 수 없어요. 아까 말했던 세팅이랑 똑같은 거거든요. 내 머리 세팅이 빚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빚이 언제 까질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빚 생각을 하지 말고, 잃은 돈 생각하지 말고, 도박 할 시간에 차라리 뭐 진짜 배달이 됐든 편의점 알바가 됐든 뭐 할 수 있는 아무거나, 내가 이거 어떻게 해? 아까 말했다시피 해야 되면 하는 거거든요. 뭐 내가 대기업 다니다 그만뒀는데 내가 배달 어떻게 해? 배달해야 되면 배달해야 되는 거죠. 그 배달을 안 하고 계속 대기업 생각을 하니까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제가 생각할 때 꼭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꼭 봐야, 그리고 그거에 맞는 걸 하면 안 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죠. 와이프한테 제일 미안해요. 와이프도 어떻게 보면 제가 그
저한테 이제 속은 거죠. 제가 그 외제차 타고 막 이런 제 삶에 속아서 정말 그냥 착한 아이였거든요. 그래서 저를 믿고 왔는데, 전 이제 막 너무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이제 어떻게 풀 수를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지금 헤어졌지만, 내 그 감정들을 다 받아줬어요. 제 와이프가. 와, 도박했을 때, 땄을 때 좋아하는 그 엄마가 무섭다고 하는 그 감정. 잃었을 때 그 침울한 그 감정을 와이프가 다 받았을 거거든요. 지나고 보면. 그걸 이제 책임져 주지 않고 이렇게 도망간 것도 너무 미안하고. 도박하면은 나랑 가장 오래 같이 시간을 보내준 사람한테 제일 미안해야 돼요. 내 감정이 그 사람한테 전파되니까. 항상 그 아들이 엄청 욕심도 많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에서도 반장도 많이 하고 뭐 이래서 기대가 엄청 컸는데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저희 누나가 이제 인간으로서 아들로 할 수 있는 불효는 다 한다고 얘기하거든요. 정말 다 했다.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좀 안심했으면 좋겠어요. 전 느껴져요. 이제 내가 감각들이 많이 살아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아직도 놀라요. 전화를 하면 놀라요. 우리 엄마가. 또 뭔 일이지? 이렇게.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제 행복하게 해드린다. 뭐 행복하게 해드린다. 그냥 제가 문제 없는 게만으로도 행복하신 거라서 문제 없이 잘 살려고 합니다.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. 가끔씩 들어요. 죽을 때는 마카오를 한번 다시 가볼까?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정도로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고, 도박도 열심히 했고, 앞으로는 인생 열심히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